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타고 서울로 2호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역시 저의 단짝 니니 양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카월드 코믹스의 니니입니다. 슈카님, 네. 2호선 하면 사실 이 서울 전역을 다니는 네네. 구석구석 다니는 네. 그런 가장 중요한 지하철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시 지하철역 2호선은 언제 개통됐을까요? 몇 2호선 년도입니까? 일단 1호선 뒤잖아요. 당연히 1호선 뒤겠죠. 1호선보다 먼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2호선은 1979년에 지어지지 않았을까? 79년! 예, 정확히 틀리셨고요. 찍지 마시고요. 네. 2호선은 1980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네, 2호선도 꽤 빨리 지어졌는데요. 빨리 지어졌죠. 왜냐하면 1호선의 효과가 좋았거든요. 오, 바로 그래서 2호선 진행시켜. 해보니까 좋아. 네. 바로 진행을 했는데, 니님, 이 지하철역 2호선이라 그러면 특징이 뭐죠? 2호선 하면 음. 사실 아주 핫플레이스를 구석구석 다 다니는 또 지하철 아니겠습니까? 네네. 강남, 일단 저희 사무실에 있는 강남이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제가 한때 즐겨 찾았던 홍대. 2호선이라 그러면 여러분 지하철 노선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둥그렇게 순환선. 순환선으로 돼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 2호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순환선이 생긴 거예요? 이 2호선이 왜 순환선으로 만들어졌냐? 서울시 전역을 내가 어디 있던 네.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타든지 서울시 전역을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내려준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 지하철 2호선이 순환선이다 보니까 특징이 생겼습니다. 어떤 특징이 생겼을까요? 연결해서 순환이 되면서 순환을 어디를 합니까? 강북과 강남. 강남을 순환해요. 강북과 강남이 연결되는 거네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면서 와. 정말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굳이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존에는 서울의 도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경제의 중심이 강북에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역, 청량리 이쪽이었잖아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중심이 강북에 있었는데, 네. 2호선 순환 라인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네. 복적복적한 사람 많은 강북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경제 중심지가 여러 곳 확장을 하게 됩니다. 오. 이게 소위 핵이 하나였던 도시에서 다핵, 아. 중심지가 여러 개인 말 네. 그대로 메가시티로 확장을 하게 되죠. 와, 그럼 그때부터 강남이 발전됐다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1980년도 특히 딱 2호선이 개통을 했을 때에서부터 1980년대는 놀랍게도 강남이 네. 논밭이었습니다. 배밭이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뽕밭이기도 했어요. 잠실, 뽕밭. 그럼 그때 땅을 사셨나요? 저희 아버지 아파트 샀죠? 어, 그때 아파트 샀죠? 그럼 지금은 이사하셨습니다. 강남으로 사람들을 내려보내게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오. 경제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강남에 아무도 안 가. 그렇죠. 그 논밭이야. 강북만 바글바글한데. 네, 아무도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첫 번째로 지하철을 뚫어서 교통을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로 학교를 배분합니다. 아, 강남 8학군. 강북에 있던 고등학교들을, 네. 잘 나가던 고등학교들을 쫙 강남으로 뿌려요. 와, 그때부터 강남이 발전하기 시작했구나. 그때부터 이제 강남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뭐 압구정, 뭐 강남 이런 데가 발전을 하죠. 강남이 제 기억에 앞이 진짜 논이었어요. 그러면은 슈카님도 그 논밭인 시절을 보셨나요, 혹시? 봤죠? 아니, 저는 네. 저 강남 앞에 살았는데 아파트 앞이 논이었어서 가서 개구리 잡고 잠자리 잡고, 강남 아파트에서? 진짜로 강남 아파트에서 사당 방배 그쪽이었어요. 네. 그 지금 남부수산도로 있는 아래. 네. 거기 심지어 겨울이 되면 어떡하냐, 논을 물을 채워. 그럼 옛날에 겨울에 추워서 논이 얼어요. 그거 스케이트장, 썰매. 돈 내고, 진짜로 돈 내고. 와우. 사람들이 강남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 강남역, 아. 지금은 네. 젊음의 거리, 또 강남역을 관통하는 도로 이름이 뭡니까? 테헤란로. 테헤란로. 와. 혹시 테헤란로는 이름이 왜 테헤란로인지 아십니까? 그러게요. 이란이 테헤란 아닌가요? 테헤란은 이란의 네. 수도입니다. 수도. 네. 수도 이름이 테헤란이에요. 우리 서울시에서 다른 나라의 수도 이름이 붙은 도로는 테헤란로가 유일합니다. 왜 갑자기? 왜 테헤란로가 거기에 붙었을까요? 생뚱맞은데요? 서울시가 당시에 이란의 수도였던 테헤란시와 네. 자매 결혼을 맺습니다. 아, 그런 자매 결혼을 맺으면서 놀라운, 네. 서로 도로 이름 하나씩 주기로 해요. 그러면 이란에도 한국의 수도 이름이 있나요? 이란에도 서울로가 있습니다. 와, 이건 놀라운데요? 서울에도 테헤란로가 있죠. 테헤란로가
한적한 도로였어요. 논밭이었나? 그냥 논밭을 가로지르는 네. 도로긴 한데 도로긴 한데 한적한 도로였는데 거기가 순식간에 강남 개발이 되면서 테헤란로가 우리나라 중심지를 경제 중심지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가 됐죠. 이란에서 도대체 몇 수 앞을 본 겁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란 분들이 서울에 오면은 네. 꼭 오는 곳이 테헤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념사진 찍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셀카 찍는 게 네. 옛날에 굉장히 유행이기도 했어요. 와. 거기 강남, 뭐 선릉, 역삼 이쪽으로 2호선 라인으로 쭉 오피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오피스 라인이 형성되면서 말 그대로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네. 학교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교통도 좋아. 강남으로 안 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남 집값이 올라갑니다. 와, 너무 좋았겠다. 집값이 올라가요. 네. 그 예전에 그 진도준이 분당을 사듯이 강남으로 내려와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하철의 발전으로 시작된 게 강남 개발까지 이어진 그렇죠. 거예요? 교통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2호선이 뚫리면서 네. 또 뜨게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떴을까요? 2호선 하면은 사실 저는 홍대, 신촌 요쪽을 네. 좀 좋아하거든요. 역시 좀 왕년에 흔들었던 그곳. 놀았죠? 신촌과 홍대 상권도 사실은 네. 2호선이 뚫리면서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2호선이 뚫리면서 그때 이제 대학가였던 홍대, 지금은 이제 젊음의 거리, 말 그대로 네. 문화의 거리가 됐잖아요. 2호선이 뚫린 이후로 홍대의 문화 기업체들이 얼마가 늘었냐? 뚫리기 전에는 뭐 한 50여 개 업체 이 정도밖에 없었대요. 네. 딱 뚫리고 얼마 안 있어 지금 같은 경우는 3,000개가 넘는다. 와. 거기서 나오는 경제 효과가 지금 1조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홍대하면 또 회사보다는 문화, 뭔가 젊음의 거리지 않습니까? 관광의 명소가 됩니다. 거기서 막 케이팝 틀어놓고 챌린지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좀 젊음의 거리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촌 앞 땅값이 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촌역 앞이 이제 젊음의 거리로 불리면서 이제 먹거리 타운이 생기고 새로운 뭐 어떤 술집도 들어오고 네. 쇼핑몰도 들어오고 지금 같은 모습. 2호선이 뚫리면서 이대와 신촌도 본격적으로 이제 상권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특히 네. 2호선이 뚫리면서 방금 얘기했던 핫플레이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핫플. 옛날에는 핫플레이스라는 말이 없었어요. 네. 2호선은 우리 서울을 순환합니다. 옛날에는 강북에만 머물렀었던 핫플들이 네. 이제는 곳곳에 남쪽에도 생길 수 있었던 그래서 핫플레이스라는 단어가 특히 이제 홍대를 중심으로 생겼는데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기업체도 그렇고 주거지도 그렇고 특히 먹거리 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네. 요즘에 니니 양이 네. 예를 들면 내가 뭐 치킨집을 연다 네. 아니면 옷가게를 연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상권이 중요하죠. 상권이 중요하죠. 네. 위치. 네. 그 위치 기준이 뭡니까? 역 근처? 사람이 많이 다닌다?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역세권. 역세권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해요. 역세권의 역은 보통 전철역이나 지하철역을 의미합니다. 네.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조선시대부터 있었을 것 같잖아요, 역세권. 그런 말 없어요. 무슨 뭐 말 다니는데 역세권이 있겠어?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말이 생겨요. 그쵸? 역세권에 갈수록 가격도 오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중심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다니게 됐기 때문에 맞아. 거기서부터 500m권에 있냐 거기서부터 10분 내에 걸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부동산 개발은 또 우리나라 중산층 형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가난했어요. 맞아요. 중산층을 만드는 게 우리 경제 개발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 미개발 국가들이 어려운 게 네. 중산층 형성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동산 개발과 이런 어떤 지하철로 인한 메가시티의 확장으로 네. 중산층 형성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하철의 개발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쳤네요. 전 세계에 있는 거의 유명한 대도시, 특히 GDP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대도시들은 지하철이 없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울은 지하철역이 많고 네. 아주 복잡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도시로 유명해요. 이런 도시일수록
경제 개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지하철 타고 서울로 자 니니와 슈카와 함께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네. 흔히 타기 때문에 또 고마움을 모를 수도 있는데 아이고 서울 시민의 발이 됐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이 됐던 지하철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